한국, 거긴 그냥 싸고 열정만 넘치는 나라 아냐? 지금 폴란드 전역이 충격과 혼란이 빠졌습니다. 문화도시 폴란드 루블린 사람들은 한국은 조잡하고 작은 나라라고 생각해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도시엔 한글 간판이 걸리고 학생들은 한국어로 취업 면접을 준비하며 대학에선 한국식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시인의 시를 학생들이 유행어처럼 외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유럽의 품격이 동양의 감정 코드에 밀리고 있다며 경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루블린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단 1초의 시간만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루블린 공과대학 교수인 클라라, 컴퓨터공학 교수 클라라입니다. 루블린은 아주 품격 있고 우아한 도시입니다. 저를 포함한 루블린 시민들 모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 아주 불쾌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루블린에 짓겠다고 하는 공장 때문이죠. 하루는 아침 신문을 읽다가 루블린 외곽에 한국 기업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SK 하이닉스인가 뭔가. 별로 관심 없었어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냉소적으로 웃었죠.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공장 정도겠지 싶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무슨 기술이 있다고. 신문 한 장을 넘기며 문화면에 실린 루블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소식을 확인했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도시의 진정한 자랑거리인데. 클라라, 이거 봤어? SK가 루블린에 큰 투자를 한대. 남편 토마시가 신문을 가리켰어요. 봤어. 그냥 또 하나의 아시아 공장이겠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루블린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예요. 폴란드 동부의 지적 중심지죠. 야기엘로니안 대학에서 코페르니쿠스가 공부했던 곳이에요. 작은 아시아 국가 하나가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선 K-테크파크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단지가 조성된다고 보도했어요. 시민단체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일자리 창출을, 반대하는 쪽은 환경 문제를 이야기했죠. 저는 대학 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소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들었어? 루블린이 동유럽 최초의 기억 집적 기술 허브로 선정됐대. 마르친 교수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뭔데? 무관심하게 물었습니다. 와인 잔을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루블린의 저녁 풍경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메모리 기술 연구와 개발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종합단지야. 엄청난 일이지. 마르친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제 무관심한 표정을 본 마르친이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6지급 통신망 테스트 지역으로도 루블린이 지정됐어. 유럽 전체에서 몇 안 되는 곳이라고.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요? 한국이라는 나라, 서울 외에는 도시 이름도 잘 모르는 작은 나라인데 우리 루블린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저 또 하나의 공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라라는 항상 회의적이네. 옆자리에 앉은 안나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 루블린도 그 변화에 동참해야지. 우리 도시의 가치는 역사와 전통에 있어. 반박했어요. 그걸 잊으면 안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로변에 한글로 된 간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오래된 도시의 풍경이 조금씩 낯설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골목길마다 이국적인 글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루블린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루블린 시내를 걷다 보면 이제 한글 간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식당 메뉴판에도 폴란드어와 한글이 나란히 적혀 있고 상점에는 자동결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불쾌했어요. 마치 우리 도시가 점령당하는 기분이었죠. 중세부터 이어져 온 광장의 풍경이 이질적인 글자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오래된 서점 앞을 지나가는데 그곳에도 이제 한국 문학 코너가 생겼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미츠키에비치, 쉼보르스카 같은 위대한 작가들이 있는데 왜 갑자기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교수회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루블린 공대에 한국식 스마트 강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반발했죠. 이건 기술 침투예요. 교육은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서 비롯되어야 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의 교육 전통이 있어요. 왜 갑자기 아시아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죠? 동료 교수들 중 몇몇은 저를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기대에 차 있었어요. 특히 젊은 교수들은 혁신이라며 좋아했죠.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학생들이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복도 게시판에는 한국어 스터디 모임 광고가 가득했어요. 우리는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유럽 언어의 전통을 가진 대학인데 이제는 한국어가 인기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22살 딸 소피아가 들떠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나 SK 하이닉스 인턴 1차 통과했어. 소피아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그곳에서 일한다니. 루블린의 전통을 이어갈 딸이 한국 기업에서 일한다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소피아는 어린 시절부터 폴란드 역사책을 읽으며 자랐는데 이제는 아시아 기업에 매료되다니. 왜 그래? 기쁘지 않아? 소피아가 물었어요. 그냥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대학에 출근하니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SK와 공동으로 AI 윤리 커리큘럼을 개설한다는 내용이었죠. 믿기지 않았어요. 폴란드 철학과 윤리학에 오랜 전통이 있는데 한국 기업과 함께 윤리를 가르친다니요. 시내를 지나는데 한글과 폴란드어가 동시에 나오는 음성 통역기 자판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어요. 한 달 전보다 거리에 외국인이 훨씬 많아졌음을 느꼈습니다. 루블린이 내가 알던 그 루블린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이 도시의 풍경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몇 달 만에 변해가는 듯했어요. 소피아가 SK 하이닉스 메모리 설계 부문 최종 합격 소식을 들고 왔어요. 기쁨에 차서 폴짝폴짝 뛰며 말했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심 불편한 마음이 컸어요. 소피아는 늘 컴퓨터 공학에 뛰어났고 폴란드 최고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한국 기업을 선택하다니. 너 거기서 일하고 싶다고? 물었죠. 루블린 딸이 아시아 기업에 들어간다고 자랑할 수 있니? 소피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엄마, SK는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루블린에 투자하는 건 우리 도시를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소피아가 반박했어요. 폴란드 기업들보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연봉도 높아요. 그냥 저렴한 인력을 찾아온 거겠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고 우리 도시를 이용하는 거야. 소피아가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루블린의 정체성을 지키길 바랐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인이에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의 시민이죠. 소피아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미안해, 내 성취를 축하해주지 못해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우리 도시의 기업에서 재능을 발휘하길 바랐을 뿐이야. 엄마, 세계는 변하고 있어요. 루블린도 변해야 해요. 소피아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대학 서버가 다운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컴퓨터 공학과 교수로서 복구 회의에 참석했는데 놀랍게도 SK 기술진이 캠퍼스에 와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서버를 복구했고 백업 시스템까지 구축해 주었어요. 교수진 모두가 경악했죠. 이런 복구 속도는 본 적이 없어요. 학장이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걸릴 일을 몇 시간 만에 해냈어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들의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대학의 전산 시스템은 유럽 표준에 맞춰 최신화했다고 생각했는데 SK 기술자들이 보기에는 구식이었나 봐요.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 날 들려왔어요. SK가 루블린 전체 서버망에 한국 시스템 백업을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소피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흥분된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서울 본사 연수 후보로 뽑혔어요. 30명 중에 들었어요. 소피아가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서울에서 교육받고 돌아올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축하해야 할지 말려야 할지. 한국. 그곳에 가면 소피아는 더 변할 거예요. 더 루블린스럽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축하한다. 간신히 말했어요. 소피아의 기쁨에 찬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성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려웠어요. 대학에서 루블린의 역사에 관한 특별 강연을 맡았어요. 강의실은 꽉 찼습니다. 루블린의 중세 역사부터 현대까지 이야기했죠. 유대인 문화의 중심지였던 시절, 폴란드 문예 부흥기의 역할,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시가 어떻게 정체성을 지켜왔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 도시는 유럽의 동쪽입니다. 서쪽과 동쪽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체성 훼손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외부 문화가 우리의 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강연 후 학생 한 명이 다가왔어요. 그는 컴퓨터공학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문화가 우리 것을 대체한다기보다 함께 어우러지는 건 아닐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SK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루블린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학생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 내가 너무 배타적인 시각으로만 본 건 아닐까? 캠퍼스를 걷다 보니 K드라마 동아리, K과학 동아리, 심지어 K문학 동아리까지 생겨났더군요.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겐 오랜 문학 전통이 있는데 왜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질까요? 도심의 K지식 도서관이 개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방문했어요. 한강, 정세랑 같은 작가들의 소설이 폴란드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한 코너에서는 한국 현대사를 다룬 전시가 진행 중이었어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 민주화 운동까지 그들의 투쟁과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죠. 교수님, 제자 중 하나인 아네 슈카가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이제 한국 문학 작품이 우리 고등학교 교재로도 들어간대요. 너무 좋지 않나요? 국외 문학 선택 과목에 한국 작가들이 포함됐어요. 충격이었어요. 우리 교육과정에 한국 문학이라니. 도서관을 나오는데 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은 한국, 호는 루블린 시청과 SK 하이닉스의 공동 캠페인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소피아의 책상을 보니 한국어 공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깔끔한 글씨로 한글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폴란드어 번역이 있었죠.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 그 단어를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폴란드인도 그런 감정을 중요시하는데 한국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공장 오픈데이에 참석했어요. 솔직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였죠. 공장 정문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과 폴란드인 직원들이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죠. 그들 사이에 어색함이나 위계 질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이라는 매니저가 우리 그룹을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완벽한 폴란드어를 구사했어요. 억양까지 거의 완벽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루블린에 오기 전 1년 동안 폴란드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다고 해요. SK 하이닉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공장이 아닌 루블린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공장 내부 투어가 시작됐어요. 첨단 생산 라인, 연구실, 그리고 직원 복지 시설까지 둘러봤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스마트 복지 시스템과 유연 근무제였어요. 직원들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가족 행사나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쉽게 휴가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정의라는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김수진이 설명했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있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죠. 가족 동반 근무제, 정서 안정실, 심지어 미세먼지 보호방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개념은 유럽 기업에서도 보기 힘든 것들이었어요. 특히 정서 안정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저희 자동화 생산 라인에는 폴란드 청년 기술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저희에겐 큰 자산이에요. 투어 중에 한국인 엔지니어와 폴란드인 엔지니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봤어요. 둘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폴란드인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투어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왜 하필 루블린인가요? 왜 폴란드 동부의 작은 도시를 선택했나요? 김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루블린은 천년의 역사와 풍부한 학문적 전통이 있는 도시예요. 저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기술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루블린의 정신에서 영감을 얻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루블린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낯선 나라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마르친 교수는 처음엔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에 대해 반감이 강했어요. 그런데 SK 연구기금을 수주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가니 마르친이 한국인 연구원과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둘 다 칠판 앞에 서서 수식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있었죠. 클라라, 이리 와봐. 박 연구원님이 우리 알고리즘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셨어. 마르친이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접근법이었습니다. 내가 몇 년간 풀지 못했던 문제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 방식이라면 계산 효율성이 2배 이상 향상될 거야. 마르친이 기쁘게 말했어요. 박형수라는 한국인 연구원이 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클라라 교수님, 오랫동안 교수님의 논문을 읽어왔습니다. 특히 분산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저희 팀에 큰 영감을 주었어요. 놀랐습니다. 그가 제 연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저는 폴란드 내에서는 인정받는 연구자였지만 국제적으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학과 회의에서 루블린 청년 실업률이 3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관련 기업들의 고용 효과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해외로 떠났던 젊은 인재들이 루블린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도 인재 유출이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됐어요. 학장이 기쁘게 말했죠. 더 놀라운 소식은 폴란드 정부가 SK와 협력해 루블린을 동부 수출기지로 지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루블린이 동유럽의 기술 중심지로 성장한다는 의미였어요. 세금 혜택과 인프라 투자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밤늦게 연구실에 남아 논문을 쓰고 있는데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폴란드 학생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무언가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멘토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창밖을 보니 루블린의 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옛 건물들 사이로 첨단 기술의 표식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저만 뒤에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검색창에 한국 기술 발전 역사라고 입력했습니다. 밤새도록 자료를 읽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폐허에서 첨단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그들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지, 1950년대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그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근면함과 혁신 정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불현듯 폴란드의 역사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외세의 침략과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도 교육과 문화를 지켜왔죠.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점이 많은 건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눈빛은 오랜만에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자문했습니다. 나는 뒤에 남고 있나?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나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메일함을 열었더니 SK와의 공동 연구 제안서가 다시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삭제하지 않고 열어봤어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폴란드의 인문학적 전통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윤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내용이었어요.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과장이었어요. 클라라, SK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이 있나? 그가 물었습니다. 내 AI 윤리 연구가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아직 고민 중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게 우리 대학의 학문적 독립성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돼요. 소피아가 한국문학 전시회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거절하려다 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전시회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루블린 시민들, 학생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까지. 입구에는 두 나라의 문학적 만남이라는 제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와봐. 소피아가 한 코너로 저를 이끌었어요. 김소월이라는 시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시를 폴란드어로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시의 내용은 이별의 아픔과 그것을 견디는 인간의 강인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언어는 달라도 인간의 감정은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시는 마치 우리 폴란드의 민요처럼 서정적이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이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살았대. 소피아가 설명했어요. 외세의 지배 아래서도 민족의 정서를 지키려 했던 거야. 폴란드의 역사와 비슷하지 않아? 맞아요. 우리 폴란드도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할 점령당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우리는 문학과 예술을 통해 민족 정신을 지켜왔죠. 아담 미츠키에비치의 시가 그랬던 것처럼 김소월의 시도 민족의 혼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한쪽에는 한국 현대 소설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강의 채식주의자, 정세랑의 보건교사 안은영 등이 폴란드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그 책들을 읽었다고 했어요. 엄마, 이 작가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면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 폴란드 문학과는 다른 관점이지만 그래서 더 배울 게 많아. 소피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문화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배움의 일부겠죠. 내가 너무 좁은 시야로만 세상을 봤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회를 나오는 길에 K정신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루블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죠. 한국의 정신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배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효, 동아시아적 공동체 의식과 같은 개념들을 소개하고 이를 폴란드의 가치관과 비교하는 교육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많아. 소피아가 말했어요. 그들이 한국 문화만 배우는 게 아니야. 오히려 다른 문화를 통해 폴란드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피아가 말했어요. 엄마, 나 서울 연수 최종 합격했어. 멈춰서서 소피아를 바라봤습니다. 내 딸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소피아의 가능성을 제한하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루블린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내 딸의 성장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축하해, 소피아.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소피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와. 그리고 그것을 루블린에 가져와 줘.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이제 내가 SK에서 일하는 걸 반대하지 않아.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해.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변화를 두려워했던 거야. 루블린 시청에서 기억산업도시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시장은 SK 하이닉스와의 협력을 통해 루블린이 유럽의 메모리 기술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저는 더 이상 반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생겼어요. 우리 도시가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루블린은 1000년 동안 동과 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시장이 연설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과 폴란드의 창의성이 만나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령이 아니라 공생입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루블린의 옛 사진과 현재 모습을 비교한 전시가 있었어요. 오래된 성당과 광장 옆에 첨단 연구시설과 스마트 시스템이 들어선 모습, 묘하게 어울리는 풍경이었습니다. 마치 루블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 프레임 안에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의 서울 출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딸을 배웅하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 루블린으로 가져와줘. 우리 도시를 더 빛나게 해줄 거야.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블린의 아름다움과 역사도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줘.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업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었는데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이 들어도 배움은 끝나지 않아. 소피아는 떠났고 저는 대학으로 돌아왔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글로벌 기술 혁신과 지역 정체성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제안한 강의였죠. 첫 강의를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환학생들도 보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을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그 작고 낯설던 나라가 우리 도시에 새로운 기억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 혁신이 지역 정체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탐구할 겁니다. 루블린은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지만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통해 또 다른 10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폴란드의 역사적 유사점, 두 나라가 어떻게 외세의 침략을 견디며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기술 혁신이 어떻게 문화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해 후 SK 루블린 대학교 간 유럽 반도체 연구 허브 협약 체결식에 참석했어요. 첨단 연구시설과 인재 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된 대규모 협약이었습니다. 제가 참여 교수진에 이름을 올렸어요. 이제는 저도 이 새로운 흐름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루블린의 저녁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대 건축물과 첨단 기술의 흔적이 어우러진 도시.
천년의 역사가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옛 건물들 사이로 스마트 가로등이 빛나고 성벽 주변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소피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한국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루블린 대학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루블린의 정신을 서울에 가져왔어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집에 도착해 소피아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새 강의를 시작했어.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도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없이 루블린을 상상할 수 없다. 처음에는 거부했던 변화가 이제는 우리 도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루블린의 기억이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